여러분, 지금 이 순간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한평생 일궈온 재산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60살 넘은 어르신들 중 많은 분이 이런 위험 속에 계세요. 세 분 중 한 분이 자산을 잘못 관리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고 있죠. 지난주 제 오랜 이웃인 70살 은자 할머니가 장롱 속에 숨겨둔 2억 원을 화재로 잃으셨어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가슴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일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집 안 깊숙이 현금을 쌓아두신 분,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둔 분, 혹은 자녀 이름으로 재산을 넘기신 분들, 지금 위험의 문턱에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비밀을 찾으실 거예요. 이것만 알면 노후의 불안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 따뜻한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제 이름은 김민호입니다. 78살, 은행에서 45년 넘게 어르신들의 자산을 지켜온 은퇴은행원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현명한 방법으로 웃음을 되찾으셨죠. 부산에 사는 69살 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분은 5억 원을 한 통장에 넣어뒀다가 은행이 흔들리며 가슴을 졸였어요. 그런데 제 조언을 따라 자산을 나누고 관리한 뒤 지금은 안정된 노후를 보내세요.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죠. 여러분도 그런 변화를 꿈꾸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장롱 속 깊은 곳? 한 통장 안에? 아니면 자녀의 이름 아래? 만약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시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이 될 거예요. 보통은 돈은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다릅니다. 은행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65살 이상이라면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혜택 뭔지 아시나요? 곧 그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따뜻한 길잡이입니다. 한 걸음씩 따라오시면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는 순간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 마음을 열고 준비되셨나요? 그럼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부터 알아볼게요. 이 실수들을 피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자산은 훨씬 안전해질 거예요. 첫 번째 실수는 집에 현금을 쌓아두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82살 정옥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30년 동안 모은 3천만 원을 벽장 속에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물이 새면서 돈이 곰팡이에 뒤덮였어요. 절반 이상을 잃었죠. 화재나 도난도 무섭지만 더 큰 적은 시간이에요. 10년 전 1억 원은 지금 7천만 원 가치로 줄어들었어요. 인플레이션이 돈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돈이 숨어 있나요? 두 번째 실수는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는 거예요. 대구의 70살 철수 할아버지는 4억 원을 한 은행에 맡겼어요. 그런데 은행이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심장이 덜컥했죠. 다행히 정부가 나서 손실을 막았지만 언제나 운이 따라줄까요? 은행은 한 사람당 5천만 원까지만 보호해줘요. 그 이상은 위험할 수 있죠. 더 무서운 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로 통장이 묶일 때예요. 광주의 67살 미영 할머니는 사기꾼 때문에 통장이 반년 동안 얼어붙었어요. 병원비조차 꺼낼 수 없었죠. 여러분의 돈은 지금 몇 개 통장에 있나요? 세 번째 실수는 자녀 이름으로 돈을 넘기는 거예요. 인천의 75살 민수 할아버지는 2억 원을 아들 통장에 넣었어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 돈은 채권자 손으로 넘어갔죠. 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은 없었어요. 놀랍게도 자녀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어요. 5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최대 절반까지 나올 수도 있죠. 자녀를 믿고 싶어도 이혼이나 사고 같은 변수는 누구도 모르는 법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이 실수들 간단해 보이지만 무섭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안전한 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은 나누기예요. 돈을 여러 은행에 5천만 원 이하로 나누세요. 울산의 68살 정희 씨는 3억 원을 5은행에 나눠 넣었어요. 한 은행이 문제가 생겨도 다른 돈은 안전했죠. 생활비, 비상금, 여행자금처럼 용도별로 통장을 나누는 것도 좋아요.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두 번째 비결은 미리 준비하기예요. 금융보호자 지정 제도를 아시나요? 치매나 사고로 판단이 어려울 때 믿을 만한 가족이 돈을 대신 관리할 수 있어요. 제주의 72살 순자 할머니는 딸을 보호자로 지정했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딸이 병원비를 바로 꺼내 큰 도움이 됐죠. 은행에 신분증만 가져가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지금 건강하실 때 꼭 해두세요. 세 번째 비결은 기록하기예요. 통장 정보를 수첩에 정리하세요. 은행 이름, 계좌번호, 돈의 용도를 적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돼요. 부산의 80살 상호 할아버지는 자녀들과 이 목록을 공유했어요. 할아버지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은 빠르게 자산을 찾았죠. 종이와 컴퓨터에 이중으로 저장하면 더 안전해요. 이 영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 실용적인 비결들을 알려드릴게요. 노후 자금을 지키는 법, 그리고 더 풍요롭게 만드는 법까지. 이 여정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어떤 비밀을 풀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면서도 풍요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나눌 비밀은 평생 금융업에 몸담았던 이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현금을 집 안에 두는 순간 그것은 이미 자산이 아닌 위험이 됩니다. 작년 평창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30년 모은 돈을 장롱에 두었다가 작은 화재로 잃으셨습니다. 눈물로 지폐를 적셔도 그 가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하나의 통장에 모든 희망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한 금융기관이 보장하는 금액은 5천만 원뿐입니다. 그 이상은 기관의 운명에 여러분의 운명이 함께합니다. 특히 가슴 아픈 이야기, 자녀 명의로 재산을 옮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어머님은 둘째 아들 명의로 3억 원을 맡겼다가 아들의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건 내 돈인데? 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증여한 순간 더 이상 당신의 재산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첫 번째 금융지혜, 분산의 법칙입니다.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3개 이상의 다른 금융기관에 나누어 관리하는 것, 이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한 기관에는 5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세요. 울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4개 은행에 자산을 나누어 관리하며 평온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 계좌를 분리하세요. 일상 생활비, 의료비, 여행자금, 비상금. 그렇게 나누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강화도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매월 쓸 돈만 입출금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보관합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금 통장이 그 역할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금융지혜, 보호자 지정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2020년부터 시행된 금융보호자 제도를 본인의 의식이 없거나 판단력이 흐려져도 미리 지정한 가족이 제한된 범위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어느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미리 딸을 금융보호자로 지정해 두었기에 병원비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셋째 금융지혜, 가족과의 정보 공유입니다. 완벽한 공개가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정도는 알려두세요.
우리나라에는 10조 원이 넘는 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휴면 계좌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돌아가신 어르신들의 재산입니다. 자녀들이 그 존재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넷째, 금융지혜, 신탁의 활용입니다. 신탁은 여러분의 의지가 담긴 자산 관리 방법입니다. 본인이 의식 불명 상태나 치매가 되어도 미리 정해둔 대로 자금이 쓰입니다. 요양비 신탁, 생활비 신탁, 의료비 신탁, 상속 신탁. 각 목적에 맞는 신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액 자산가들만의 선택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30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어르신은 500만 원으로 장래 비신탁을 설정해 자녀들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다섯째, 금융지혜, 안전한 금융상품의 선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 예금만 고집하시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가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1억 원의 가치는 지금 약 8천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매년 4%씩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위험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대신 증권사 이용계좌, 국채, 고금리 특판 예금, 연금저축, 종합계좌 같은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있는 상품을 고려해 보세요. 투자의 황금률, 원금 보장과 적절한 수익률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은행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 중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습니다. 마지막, 금융지혜, 숨겨진 혜택의 발견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금융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른 은행 현금 인출기 수수료 면제, 송금 수수료 할인, 환전 수수료 우대, 창구 우선 처리, 금리 우대. 하지만 이런 혜택은 직원들이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65세 이상 고객 혜택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제주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물어본 후 매년 약 50만 원의 금융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큰 전략을 가져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금융 지혜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50년 금융업에 종사하며 직접 목격한 성공과 실패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방패이자 풍요로운 삶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관리 원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결국 노후 자금 관리의 핵심은 준비입니다.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안해하십니다. 지금까지 잘못 관리했나?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82살 김 할아버지는 80살에 처음 금융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1년 반 후 그는 모든 자산을 정리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노후 자금 관리의 6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분산의 원칙입니다. 현금을 집에 보관하지 마세요. 한 은행에 모든 돈을 맡기지 마세요. 자녀 명의로 돈을 넘기지 마세요. 최소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5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예치하세요. 그리고 목적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하세요. 대구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돈을 한 통장에 넣고 잘 관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분산 관리를 시작하니 오히려 돈의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무엇을 위한 돈인지 확실해졌습니다. 둘째, 문서화의 원칙입니다. 모든 금융자산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울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통장 정리의 날로 정했습니다. 모든 금융자산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기록합니다. 종이와 컴퓨터 파일 2가지 형태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셋째, 보호장치 설정의 원칙입니다. 금융보호자 지정,
신탁 설정, 공동명의 계좌 개설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세요. 부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배우자와 함께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부 중 누구든 먼저 가더라도 남은 사람이 금융적으로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런 준비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기도 합니다. 넷째, 정보 수집과 비교의 원칙입니다. 금융상품 가입 전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65세 이상 전용 혜택도 적극 활용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정기예금 가입 전 6개 은행의 상품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1억 원 기준으로 연간 80만 원의 이자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다섯째, 정기적 관리의 원칙입니다. 모든 계좌에 6개월에 한 번씩은 거래하여 휴면 계좌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금융상품의 만기일과 조건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달력에 각 금융상품의 만기일을 표시해 둡니다. 만기 한 달 전에는 반드시 갱신 또는 대체 상품을 검토합니다. 작은 관심이 큰 수익을 만듭니다. 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돈의 목적 인식의 원칙입니다. 돈은 단순히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도구입니다. 안전하게 지키되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세요.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돈을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던 한 어르신은 5억 원이 넘는 예금이 있으면서도 병원비가 아까워 제대로 치료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강을 크게 해쳤고 그 돈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반면 대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평소 하고 싶었던 여행과 취미 활동에 적절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돈은 생활의 불안을 덜어주는 도구예요. 불안이 없으니 즐겁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모든 원칙은 복잡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보호의 원칙입니다.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하기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어떻게 관리해왔지?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먼저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계시다면 내일 은행에 가서 예금으로 바꾸세요. 다음으로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 예금하고 계시다면 다른 은행으로 분산하세요. 그리고 금융보호자 지정을 신청하세요. 한 달 안에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모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 강연을 들으신 많은 어르신들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나눈 지혜는 50년 금융업에 종사하며 쌓은 경험의 결정체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닌 수많은 어르신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서 배운 소중한 교훈입니다. 특히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는 항상 원금이 100% 보장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은행 직원이 거의 보장됩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주의하세요. 거의와 완전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세요. 어르신은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돈의 진정한 가치를 기억하세요.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안전하게 지키되 필요할 때 현명하게 사용하며 행복한 노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서적으로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